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그저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휴라서 쉬어요.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공휴일이 여러 개 연달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추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추석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명절 중 하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어휘 문법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천천히 한번 이야기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들 추석과 설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추석은 한국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말하는데 1년 중에 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을 명절로 정한 거예요. 음력 8월은 보통 가을이에요. 과거에 한국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을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을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을에 수확한 햇곡식하고 햇과일로 조상에게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전통적인 명절의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3일 동안 쉬는 국가 공휴일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죠. 학교도 회사도 다 쉬잖아요. 저도 이번 학기에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추석 음식 하면 송편을 빼놓을 수 없어요. 송편은 햅쌀로 만든 떡인데 안에 파치나 콩, 밤 같은 걸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다음 솔잎을 깔고 쪄서 익혀요. 저도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사촌들과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송편을 빚었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송편 빚는 게 너무 지루해서 나중엔 몰래 도망갔지만 어쨌든 추석에 큰 집에 가면 큰어머니께서 항상 송편 빚을 준비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송편 말고도 추석에 먹는 명절 음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 집도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같은 여러 가지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저희 어머니 모두 명절 음식 준비를 하시느라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바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 명절 증후군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장거리 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걸 말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어머니들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추석이 되면 몇 시간씩 기차나 차를 타고 큰 집에 갔다가 또 외할머니 댁에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 사람, 저희 어머니는 부산 사람이셔서
명절에 양가 친척 집에 다녀오려면 정말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친척 집에 가면 또래 사촌들도 많고 해서 정말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서 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모일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는 저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양가 부모님 댁에만 반나절 정도 다녀오거든요. 그리고 명절 음식도 많이 하지 않고 외식을 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추석이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면 추석을 휴식의 시간이나 여행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추석처럼 이렇게 길게 쉴 때는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저도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2박 3일로 캠핑을 다녀올 계획이에요. 어렸을 때처럼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들 추석과 설날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추석은 한국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말하는데 1년 중에 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을 명절로 정한 거예요. 음력 8월은 보통 가을이에요. 과거에 한국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을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을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가을에 수확한 핵곡식하고 핵과일로 조상에게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전통적인 명절의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3일 동안 쉬는 국가 공휴일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죠. 학교도 회사도 다 쉬잖아요. 저도 이번 학기에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추석 음식하면 송편을 빼놓을 수 없어요. 송편은 햅쌀로 만든 떡인데 안에 파치나 콩, 밤 같은 걸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다음 솔잎을 깔고 쪄서 익혀요. 저도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사촌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빚었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송편 빚는 게 너무 지루해서 나중엔 몰래 도망갔지만 어쨌든 추석에 큰 집에 가면 큰어머니께서 항상 송편 빚을 준비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송편 말고도 추석에 먹는 명절 음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 집도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같은 여러 가지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저희 어머니 모두 명절 음식 준비를 하시느라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바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 명절 증후군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장거리 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걸 말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어머니들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추석이 되면 몇 시간씩 기차나 차를 타고 큰 집에 갔다가 또 외할머니 댁에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 사람, 저희 어머니는 부산 사람이셔서 명절에 양가 친척 집에 다녀오려면 정말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친척 집에 가면 또래 사촌들도 많고 해서 정말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서 사니깐 예전처럼 그렇게 모일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는 저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양가 부모님 댁에만 반나절 정도 다녀오거든요. 그리고 명절 음식도 많이 하지 않고 외식을 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추석이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전통적인 명절의 의미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면 추석을 휴식의 시간이나 여행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추석처럼 이렇게 길게 쉴 때는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저도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2박 3일로 캠핑을 다녀올 계획이에요. 어렸을 때처럼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